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는 세금 아끼는 길 세무로입니다. 저는 하나투자증권 최인하 지점장입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세금도 많이 아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귀요미 오영경 세무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영경 세무사입니다. 지난 23년 7월에 발표되었던 세법 개정안이 12월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매년 초에 세법이 개정되면 변경되는 세금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그때마다 개정 내용이 어렵고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세법 개정된 내용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세무사님? 예, 이번 시간에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개정안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실제로 공제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나 혼인을 앞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셨거든요. 당초 7월에 나왔던 세법 개정에는 혼인할 때만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출산할 때도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더라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기존에 알고 계시는 직계 좀비 속간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올해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 출산 시 최대 1억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 가능하고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 2년, 후 2년, 총 4년 안에 증여를 받아야 하고요. 증여재산은 증여의제, 추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외하고 있어서 현금,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등 원하는 것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역시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 가능하고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증여재산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마찬가지로 증여의제, 추정 등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금, 주식, 부동산 등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는 결혼자금 3억 원까지 세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그럼 양가에서 각각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받아서 3억 원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각자 부모님께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공제를 받고 10년 내에 기증여가 없을 경우 5천만 원까지 추가 공제 받으면서 1억 5천만 원씩 계산해서 받는 걸 가정해서 그런 문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야기하신 김에 공제 한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합쳐서 1억 원 한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혼인할 때 공제를 1억 원 받았다면 출산할 때는 못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통합해서 1억 원 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출산 시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만약 혼인할 때 5천만 원을 증여받아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5천만 원 받았다면 출산 시에 5천만 원 한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째 출산 시 1억 원, 둘째 출산 시 1억 원처럼 자녀 수에 따라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 자녀 수에 상관없이 혼인 출산 시 누적 1억 원입니다. 첫째 출산 시에 1억 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둘째 출산 시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세무사님, 아무래도 신혼부부가 집을 구입할 때 증여받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집을 단독 명의로 구입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만약 양가에서 1억씩 증여받을 때 한 명에게 몰아서 증여받아도 괜찮은가요? 예, 그것도 아닙니다. 예,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자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혼인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줄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 부분은 그럼 유의해야겠네요.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줄 때도 적용이 가능한 거죠? 예, 직계 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합니다. 물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해당이 되고요. 다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대생략 할증 과세라고 해서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받을 경우에 원래 내야 할 세금의 30%를 추가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의 금액을 증여할 경우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상관없지만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경우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만약 부모님에게도 증여받고 조부모님에게도 증여를 받는다면 순서가 중요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조부모님에게 증여를 먼저 받아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고 할증과세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서 부모님께 증여를 받아야 유리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증여 없이 혼인 시 조부모님과 부모님께 각각 1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증여 순서에 따른 세액 차이를 살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1억 원을 먼저 받을 때 5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고 부모님께 1억 원을 먼저 받을 때에는 65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30%인 15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금액 차이가 좀 나네요. 그럼 이번엔 고객님의 사연을 좀 살펴볼게요. 자녀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어머니가 본인 명의의 주식을 증여해주는 상황입니다. 사례는요. 어머니는 삼성전자 2,500주를 9만 원에 매입했으나 현재 가격은 7만 원입니다. 그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었을 때 세금 공제액은 얼마며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또 신고 시 주식 가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예, 우선 상장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2개월이 지나야 정확한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7만 원이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한 금액이라고 가정을 하고 증여세가 얼마일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재산가액은 2,500주에 7만 원을 곱해서 계산하면 1억 7,500만 원이 나오게 되고 사전 증여는 없다고 했으니까 1억 7,500만 원이 그대로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2,500만 원이 되고 세율 10%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250만 원이 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3% 신고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242만 5천 원이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네, 1억 5천만 원이 공제가 되니까 세액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네요. 꼭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서 신고세액 공제도 받는 게 좋겠어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1월에 증여를 하셨다면 4월 말까지, 2월에 증여를 하셨다면 5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금 당장은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반영해서 신고 접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은 개정이 되었지만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반영한 신고 서식 개정과 법을 시행할 세부 지침이 미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1월 증여분 신고기한이 4월 말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신고가 가능하게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증여는 지금 가능하지만 신고는 서식 개정이 완료되면 신고할 수 있다고 고객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미 증여하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세무사님,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출산 이후 2년 이내로 공제가 가능하니까 출산을 하고 나서 받는 거라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으니 사후 관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 전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는데 2년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번 시행령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왔는데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이나 민법상 약혼 해제 사유가 발생한다면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럼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 가산세는 면제하고 이자 상당액만 부과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 이후에 증여받는 경우는 혼인 무효소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
동일하게 가산세는 면제하고 이자 상당액만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 개정되는 세법 중에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예,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같은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의해서 증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절세에 도움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세금 아끼는 길 세무로 저희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